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LG전자는 옛날부터 참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몇몇 사례를 들면 그게 LG가 최초였어?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두 번 터치해가지고 화면을 켜고 끄는 노크온 기능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테고, 맨 처음으로 듀얼 카메라 적용한 회사는 LG전자가 최초였어요. 그리고 화이파이 쿼드덱도 세계 최초, 그리고 한 번 나오고 사라지긴 했지만 LG G5는 세계 최초의 모듈형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LG전자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새로운 시도들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대세가 되기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시도는 좋았다 라는 수준에서 머무르곤 했거든요. LG 윙이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저 별 기대 안 하고 봤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요, 와 진짜 돌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면이 돌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엔 놀라움과 걱정, 아쉬움까지도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몇 년 사이에 제가 본 LG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모델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고 나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어떤 점이 아쉽고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LG 윙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두 개의 별도 스크린이 탑재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는 갤럭시 폴드랑 비교해도 두께는 비교도 안 되고요. 듀얼 스크린이 탑재된 V50나 V50S, 그리고 벨벳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듀얼 스크린이 적용이 되는 순간 두께가 진짜 두꺼워지잖아요. 보통 스마트폰의 두께가 8mm 정도가 보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 윙의 두께는 10.9mm로 일반 스마트폰에 비하면 두꺼운 편이긴 한데, 전면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탑재된 스마트폰 중에서는 정말 얇은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상단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카메라 홀을 포함한 어떠한 펀치홀도 보이지 않는 6.8인치의 OLED 패널이 탑재됐고요. 하단에는 3.9인치로 마찬가지로 OLED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맨 처음 생각했던 게 그럼 유튜브 영상 최대 화면으로 보면서 댓글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튜브랑 어떻게 협업을 했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쉽게도 유튜브 앱 자체에서는 위에서는 영상이 보이고 밑에는 미디어 컨트롤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별도의 웨일 브라우저에서 그 유튜브를 띄우면은 위에는 영상을 보고 밑에는 댓글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하면서 공략을 볼 수도 있고, 또 위에는 최대 화면으로 컨텐츠를 보고 밑에서 키패드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돌아가는 하드웨어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좀 얻었는데, 해외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국내에서는 두 개의 화면을 통한 내비게이션 활용이 조금 아쉽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어쨌든 LG전자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이걸 조금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V50S가 나오고 나서 V50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V50S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에 상단에 카메라 홀이 보이지 않는 거 보고 저 처음에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에 숨어있는 언더글라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A80, A80과 같이 뒤에서 카메라가 팝업되는 방식이더라고요. 저 이거 보면서 참 걱정 많이 됐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어 본 입장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LG 윙에서는 하나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옆으로 돌았고 밑에서 튀어나오고 두 가지 무빙 파트가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딱 세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대단하다, 엔지니어 불쌍하다, 내구성이 걱정된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제조업에서도요, 다른 팀보다 좀 움직이는 걸 담당했던 무빙 설계팀이 조금 더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문제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튀어나온 팝업 카메라가 밑으로 낙하할 때 자동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는 거 보고, 게다가 밀리터리 스펙의 IP54의 방수방진까지 적용된 거 보고, 와 진짜 돌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단순히 화면을 옆으로 돌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LG전자에서 카메라에서 또 새로운 시도를 했네요. 바로 세계 최초의 짐벌 기능이 탑재됐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짐벌은요, 이렇게 돌아가는 모터가 1개, 이렇게 돌아가는 모터가 1개, 이렇게 돌아가는 모터가 1개라고 모터가 총 3개가 탑재돼갖고 삼축 짐벌이라고 얘기하는데, 흔들리는 방향하고 반대로 모터가 돌아가가지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스마트폰에서 이런 짐벌 기능을 구현했다는 거 보고 구조가 궁금해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120도 화각의 넓은 카메라와 6개의 모션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그 짐벌 기능을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드웨어의 지원을 받지만 결국은 넓은 화각으로 찍어서 하드웨어 센서의 보정을 받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종 보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의 원성을 샀던 LG 벨벳과 다르게 OIS 기능이 탑재돼가지고 지금 제가 아직까지 직접 써보지 못했지만 이 스마트폰 짐벌 기능은 다른 어떠한 스마트폰보다도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삼축 짐벌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은 보정을 잘 못해주거든요. 근데 이번 LG 윙에서는 120도 초광각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하드웨어 보정을 받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종 보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상하 흔들림도 좀 많이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진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드네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이 짐벌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영상 대부분 밝을 때 찍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역시 AP의 성능이겠죠. 스냅드래곤 765G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사실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어요. LG에서는 애플처럼 직접 AP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퀄컴이라는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쓰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라 그러죠. 발주 물량이 적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때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최단급 AP를 스마트폰에 넣기에는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된다고 해도 삼성보다 LG가 때울 때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현 시점으로 성능도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5G의 밀리미터파까지 지원하는 AP가 이 스냅드래곤 765G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LG 벨벳에서도 이거 성능 낮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막상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풀옵션으로 돌려보면 안 끊기고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냅드래곤 865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765G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 단순히 앞자리가 8이냐 7이냐보다 중요한 거는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작동하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점들은 지금 제품 받으신 분들이 테스트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받으면 이 부분은 꼭 테스트는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폼팩터에서는 반려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가 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많이 탑재가 안 돼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어요. 일단 최근 스마트폰인 LG 벨벳에도 탑재가 되었던 3.5mm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고요. 그것과 함께 쿼드 덱도 지원을 하지 않고 스피커는 또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 스피커더라고요. 원래 대부분요, 상단에 있는 수화부 리시버하고 밑에 있는 별도의 스피커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스테레오 스피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럴 땐 보통 소리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도록 출력이 비슷하도록 이렇게 튜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단부 리시버에서 사용하는 스피커의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그냥 하나의 스피커에만 집중하자라고 해서 이제 하단 스피커 하나만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스피커 하나하고 두 개하고는 보통 출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하나의 스피커가 실제로 들었을 때 어떤 출력을 얼마나 깔끔하게 되는지도 좀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확장이 된다는 거는 반가운 부분이긴 한데 기본 용량이 LG 벨벳하고 마찬가지로 또 128GB 같더라고요. 물론 뭐 마이크로 SD 확장이 안 되는 애플하고 용량을 이렇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LG 윙에서는 영상 편집을 할 때 사용하기에도 좋아요라는 인터페이스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내장 메모리가 128GB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LG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을 때 마이크 수업 능력은 다른 제조사보다 훨씬 더 좋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기본 툴의 성능이 삼성, LG, 애플을 비교하게 되면 이 LG가 베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일단 LG 윙으로 영상을 찍고 바로 영상 편집할 때 얼마나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나오는지는 저도 많이 궁금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LG답게 LG페이도 지원을 하고 안드로이드답게 통화 녹음도 지원을 하고요. 이 기본 구성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만 LG 벨벳 때와 마찬가지로 AES 기반의 별도 와콤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펜으로 필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실제로 사용감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가격은 한 109만원 정도로 출시될 거라 예상을 하던데 요즘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 아시죠? 사전 예약 혜택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10만원 정도 할인은 기본이고 사은품 포함하게 되면 20만원 또는 그 이상의 할인 혜택도 우습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실제로 나오는 가격을 봐야겠지만 LG 윙이 할인 다 포함하면은 80만원대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헛된 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갤럭시 폴드 가격에 반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 몇 가지 기능이 빠진 건 아쉽고 성능이나 무게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디스플레이하고 팝업 카메라까지 지원된 스마트폰은 처음이라서 내구성도 조금 걱정되지만 참 기대되는 스마트폰 아닌가요?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스윙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되는지 오피셜 영상에서 보니까 옆으로 갈 때 한 번에 90도로 확 꺾이는 게 아니라 끝에서 천천히 꺾이고 막 그런 모습도 좀 보이던데 실제 사용감은 어떨지, 무게중심은 잘 잡혀 있을지,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을지 좀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전 좀 기대가 되네요. 다만 이제 왼손보다는 오른손잡이용에 좀 최적화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전 오른손잡이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피셜 영상 끝에 보니까 내년 초에 나올 롤러볼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폰
제품 힌트가 조금 나오던데 들리는 소문에 내년 초에 나온다는 걸 봐서 LG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구나,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LG 윙이 잘 나와가지고 좀 많이 팔리게 되면 좀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스냅드래곤 865나 이런 최신 플래그십 AP를 저렴한 가격에 받아올 수 있게 좀 되면 롤러블 스마트폰에 좀 그런 게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제품을 빨리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언제나 그렇듯이 제품을 구하면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내용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품이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